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시장의 악재는 해소되며 점진적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윤당선인의 공략 메가테크5에 집중하다는 것도 있고요. 유가가 진정될 때까지 항공주는 좀 헤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유가가 내려간다면 항공주를 가장 먼저 매수해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워렌TV 김영훈 대표입니다. 저희가 재미있는 주식투자 김영훈 대표TV를 김원장과 김프로의 워렌TV로 채널 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자, 주간 시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세상에 악재란 악재가 다 나왔습니다. 악재가 다 나온다면 호재로 작용합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냥 간단합니다. 주가는 6개월 선반영 된다 그랬죠? 그러면 악재가 다 나왔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증시는 어떻게 반영하겠어요? 6개월 뒤에 증시가 어떻게 될 건지를 반영해서 미리부터 먼저 상승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최근 4일 정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 플러스 0.46%, 코스닥 플러스 0.97% 상승했는데 코스닥이 좀 하락도 크지만 변동성이 좀 커서 반등도 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뉴욕 증시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많고 기준금리 인상이 확정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면 우리나라 증시 역시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주 주요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 지난주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 위주로 관련주를 살펴보면 일단 정책 수혜 삼성전자 호재까지 윤 당선인의 메가테크5 산업 육성 발언과 관련해서 신산업 발굴 첫 행보는 로봇 산업이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최근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급등하였습니다. 다음에 재건축 부동산 공약으로 인해서 중소형 건설주, 인테리어 관련주들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최근 현대건설, GS건설 건설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6월 1일 지방선거에 오세훈이가 다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할 텐데 지방선거 관련돼서 재건축, 재개발 등 관련돼서 건설 관련주 좀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탈원전을 폐기한다고 공약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등으로 인해서 천연가스 공급이 차단되는 등 따라서 뒤에 나오겠지만 유럽 서방 국가들도 원전으로 회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원전 관련주는 앞으로 향후 지속적인 상승이 기대됩니다. 최근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일 확진자 수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마스크를 다 벗고 다니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지만 최근에는 또 유가가 재급등하면서 항공주들이 급락하기도 하였고요.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연길, 심양, 상하이, 심천 등 셧다운하면서 그 여행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주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였고 올해 6회 정도 인상한다고 합니다. 시장 전망치는 0.25% 인상과 5에서 7회 정도 인상을 예상했는데 시장 전망치 내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증시는 올라서 마감하였습니다. 최근 반도체 공급이 부족하면서 신차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중고차 가격이 신차보다 더 비싸지는 기현상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대기업 진출을 허용해서 중고차 관련주 K카 오토엔 등이 일제히 급등하였고 중고차 시장 기업화 전환에 신뢰도가 전환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중고차 시장에 좀 사기 매물 이런 것들이 사기 매물, 허위 매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문제가 많았거든요. 결국 이렇게 되면 대기업에 또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 아닌가 다소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환율은 최근 1240원 가까이 급등하였다가 다시 급락해서 1207원 정도에서 마감하였습니다. 며칠 전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하였는데 그것은 중국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서 심천을 락다운하고 그러면서 그 실망감에 급락하기도 했는데 그러고 이틀 정도 반등하였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요구사항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군사적 중립을 유지를 하라. 러시아에 위협이 되지 않을 만큼 군축을 하고 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에 대한 보호 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체면 치레의 용이겠죠. 이게 뭐 요구사항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탈나치아, 우크라이나가 자국 내에서 신나치주의 단속을 요구해라. 이 요구 자체도 좀 웃깁니다. 왜 그러냐면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조부가 유태인의 독일에서 유태인 수용소에서 죽을 뻔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나치를 싫어하는데 탈나치아를 요구한다는 자체가 좀 넌센스죠. 초기 젤란스키 정권 축출을 목표로 했었는데 이거는 한 3일 만에 3일 만에 우크라이나 수도를 점령하고 젤란스키를 축출하고 친러 정부를 설립하려고 그랬는데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서 이거는 물 건너가는 분위기입니다.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포기할 때는 즉각 철수와 휴전을 요구해라. 우크라이나는 진즉부터 얘기했어요. 나토 가입 포기하겠다. 그다음에 빨리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또 요구 조건에 넣었다는 것도 그냥 체면 치레용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크라이나 향후 러시아 침공 시 동맹국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강력한 안보 조항을 요구를 했다. 이거는 뭐 러시아에 요구한 게 아니죠. 뭐 서방 세계나 미국에 요구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거리가 있는 요구 사항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란의 핵 합의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 이미 이게 타결됐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었었어요. 뒤집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경선 기간에도 이란과 핵 합의를 복원해서 경제 제재를 풀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다시는 미국이 뒤지지 않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보장해라 이렇게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러시아 원유 수입을 금지하면서 그 대체안으로 베네수엘라 원유를 수입을 하려고 하고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과 협상을 했는데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알아서 퍼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설 투자가 줄어서 증산이 어려우니까 니들이 와서 정비를 하고 그래서 원유 채굴을 해서 가져가세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의미겠죠. 자, 중국 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셧다운했던 심천이 18일부터 봉쇄 조치를 부분 해제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중국 선전시 봉쇄 조치가 부분적으로 해제된다. 17일 선전시는 오늘 18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서 시행 중인 봉쇄 조치를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선전이 어디냐면 홍콩 옆에 있는 심천이고 주로 이제 기술주, 벤처 캐피탈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기술주 중심들이 공장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재미있고 황당한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한국 오고 만지면 감염돼 수입 금지해야 중국도 황당 주장. 뭔가 핑계가 필요하고 뭔가 뭔가 대상이 공적할 대상이 필요해서 한국을 지목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일일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중국에서 야 한국옥 만지면 안 돼! 막 이렇게 핑계를 대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동안 원자력에 대해서 소극적인 서방 유럽 국가들이 이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인해서 천연가스 무기화가 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원전으로 유턴한다는 소식입니다. 벨기에 원전 2기 수명 10년 연장을 검토하고 핀란드 40년 만에 첫 원전을 가동하고 체코슬로바키아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입찰을 개시한다고 했고요. 영국 원전 1기 수명을 20년 연장을 검토하고요. 프랑스 2050년까지 신규 원전 최대 14기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무기화하면서 원자력이 좀 더 발달하게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빨리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자력 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제 유가가 장중 130달러를 찍었다가 90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100달러로 재돌파하였습니다. 미국 등 서방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에 따라서 원유 공급 부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다시 고조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유가는 100달러 부근에서 이틀 동안 행보하고 있는데 과연
다시 한번 130달러를 돌파할 것인지 80달러 아래로 내려갈 것인지 그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금리를 올린 미 연준 6회 추가 인상 시사 양적 긴축을 예고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한 번에 올릴 때 0.25% 올리죠. 그러면 지금 0.00에서 0.25%에서 0.2에서 0.5%가 된 상태인데 6번을 올린다면 1.5% 정도 더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올 연말에 되면 1.5%에서 1.75% 금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증시의 전망에 대해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협상으로 인해서 전쟁 종결 기대감이 언제든지 철수하자고 할 수도 있겠죠.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시장의 악재는 해소되며 점진적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윤당 논의의 공략 메가테크5에 집중한다는 것도 있고요. 메가테크5에는 인공지능, 반도체 로봇, 양자 컴퓨터, 탄소 중립, 항공우주, 바이오 헬스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차 코로나19로부터 우리도 점차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화장품 관련주, 패션 등 아직까지는 리오프닝 관련주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유가가 진정될 때까지 항공주는 좀 헤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유가가 내려간다면 항공주를 가장 먼저 매수해야 되겠죠. 자, 이상으로 금주 시황을 정리하였습니다. 김영 대표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